Hi, welcome to Hey Bear. 1편에 이어서 2편 바로 진행합니다. 이 실업팀 선수들이 하루 일과 일본 육상 엘리트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프로 선수, 스폰서 계약이 됐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인 후원 계약입니다. 운동만 하면서 이 선수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프로 선수랑 비슷하지만 자비로 훈련하고 국내 국제대회를 개인 명의로 참가합니다. 주로 올림픽, 국제 마라톤에서 메달을 따는 걸 목표로 뜁니다. 실업팀 선수,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정 시간 근무를 하고요. 대회를 실업팀 명의로 참가하며 일본 내의 에키덴, 실업단 해외 국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이 실업팀 선수들이 하루 일과를 봅시다. 회사 겸 선수, 하루 일과. 이 일본의 실업팀 소속 마라톤 선수들은 이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실제로 달리는 것이 주업인 특수한 직장인입니다. 이들 일상은 훈련과 업무의 병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예로 코니카 미노타 육상 경기부의 요네미스 렌 선수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5시 30분 기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곧바로 훈련 준비를 합니다. 새벽 5시 45분 보강운동. 아침 러닝 전 10분간 스트레칭과 코어 강화 운동으로 몸을 깨웁니다. 잠긴 몸을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달릴 준비를 하는 습관입니다. 새벽 5시 55분 아침 훈련. 팀 전원이 모여 약 50분간 조깅을 합니다. 코니카 미노타 육상부의 오랜 전통으로 이 출근 전 가볍게 달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오전 5시 30분 출근. 러닝 후 회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요네미스 선수는 도쿄 하치오지 본사 간접재료 구매부에 근무하며 사내 구매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과 지불 지연은 방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오전 시간엔 주로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동료들과 회의도 참여합니다. 그는 데스크 워크의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함으로써 업무에서도 성장의 재미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한 직원이자 팀의 자랑으로 여기며 응원합니다. 점심 12시 식사. 구내 식당에서 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운동선수답게 메뉴를 신중히 골라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오후 1시 업무 계속. 오후에도 사무 업무를 이어갑니다. 때때로 사내 온라인 설명회 발표를 맡아 각 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직원으로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키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오후 훈련. 일반 직원 같았으면 근무 중이지만 육상부 선수들은 이때 회사를 나와 오후 훈련에 돌입합니다. 트랙으로 이동해 조깅으로 몸을 풀고 15분간 드릴 동작으로 워밍업을 한 뒤 인터벌 등 본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날 요네미스 선수는 300m 인터벌 5회를 소화했습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좋은 동작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했고 노구치 감독으로부터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훈련에서도 그는 그날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자세로 임한다고 합니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 훈련을 마치고 팀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운동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식사를 통해 휴식을 취합니다. 8시 컨디션 관리. 자기 전까지 남은 시간에는 몸 회복을 위한 케어를 합니다. 스트레칭과 폼롤러 마사지로 근육을 풀고 온냉 교대욕을 하며 그 피로를 씻어냅니다. 이러한 루틴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실천해 컨디션 유지에 힘씁니다. 밤 10시 취침.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다음날 새벽 훈련을 위해 일찍 잠드는 것은 엘리트 선수 생활의 기본입니다. 요네미스 선수의 하루를 보면 회사 업무는 약 4-5시간에 불과하고 훈련과 회복이 대부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실업팀 선수들이 이와 유사하게 업무보다 운동 위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도 이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거나 프로젝트 부담을 적게 주는 배려를 합니다. 위 예시의 상사도 업무와 육상을 병행하며 열심히 요네미스 씨 덕분에 직장 분위기가 하나로 모이고 모두가 그의 경기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서에서는 에키덴 대회 때 부원들이 자체 응원 영상을 제작해 격려할 정도로 전사적 응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직장과 팀의 일체가 되어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일본 마라톤 선수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실업팀의 지원과 보상체계. 이 실업팀 선수들은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한 스포츠 전문지에 따르면 이 실업단 선수의 수입은 이 소속 회사 규정에 따르며 기본적으로 동년배 일반 사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 기업 육상부는 선수에게 마라톤 우승 시 100만엔, 일본 신기록 수비 시 500만엔 등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대회 상금이나 초청 어피어런스 피 등이 수입도 있는데 이 경우 실업팀 소속일지라도 개인 수입으로 인정되어 세금은 납부합니다. 훈련 환경은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집니다. 직장 내에 전용 훈련장이 있거나 합숙소를 제공하여 선수들이 숙식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하게 해줍니다. 유명 팀들은 고지대 전지 훈련이나 해외 합숙도 지원하며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진과 트레이너도 고용하여 부상관리와 체계적 훈련을 돕습니다. 이러한 전인적 지원 덕분에 일본 선수들은 장기간 꾸준히 기량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 후 재활 기간에도 직장에서 신분과 급여가 보장되므로 선수들은 마음의 안정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지도 역시 실업팀 시스템이 강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선수가 현역에서 물러나도 정사원으로서 회사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많은 마라토너들이 은퇴 후 소속 기업의 관리직이나 영업직 등으로 일하며 제2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부는 모교 코치나 해설위원 등 육상계에 남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이 보장된다는 안정감은 선수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프로 선수의 경우 성적이 저조하면 계약 해지로 곧바로 무직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는데 실업팀 선수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과거 세계적 중거리 선수였던 나나카 노조미도 실업팀에 뛰쳐나와 프로로 전향할 때 은퇴 후 월급이 나오던 미래까지 보장된 울타리에 벗어나는 일을 일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영입 측면에서 일본 실업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장거리 선수들을 영입해왔습니다. 이들은 팀 동료로서 함께 훈련하며 일본 선수들에게 스피드와 지구력 자극을 주었고 팀도 에키덴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많은 남자 실업팀에 한두 명의 케냐 선수가 있으며 여자팀도 에티오피아 선수 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일본 내 대회에서 외국인 주자는 일정 인원까지만 출전시킬 수 있어 팀 성적과 선수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업팀 시스템은 일본 마라톤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제적 지원, 훈련 환경, 사회적 안정망까지 3위일체로 선수들을 뒷받침하여 재능 있는 러너들이 오랜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실업팀 구조를 육상 외 종목, 배드민턴, 역도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일본 스포츠 전반의 강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코네 에키덴, 일본 최고의 달리기 이벤트. 하코네 에키덴은 일본에서 스포츠 이상의 상징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쿄 하코네간 왕복대학 역전경주로 매년 1월 2일과 3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도쿄 오테마치를 출발해 하코네를 왕복하는 총 217.1km, 이 코스를 10구간으로 나눠 10명의 주자가 릴레이합니다. 이 대회는 1920년에 시작된 2025년에 101회를 맞이한 101년 전통이 대경기입니다. 참가팀은 간토 지역 대학 22여 개교로 한정되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로 발전했습니다. 하코네 에키덴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매년 새해 연휴 기간에 열리므로 온 가족이 TV로 시청하며 응원하는 것이 하나의 신년 전통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는 1987년부터 니폰 TV가 전담하고 있는데 시청률은 스포츠 프로그램 중 최상위권입니다. 최근 하코네 에키덴의 평균 시청률은 개인 시청률 기준 17에서 19%, 가구 시청률 기준 28에서 32%에 이르며 해마다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는 평균 32.4%로 이런 중계 사상 최초로 양일은 모두 30%를 넘긴 대회였습니다. 2021년 대회에서는 한때 순간 최고 시청률 42.8%를 찍기도 했습니다. 와, 이런 국민적 이벤트인 NHK 홍백 가합점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연간 6,5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하코네 에키덴을 시청한다는 통계도 있으며 경기 당일 도로변 응원 인파도 수십만에 달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대회 전후로 선수들은 CM 모델로 기용되거나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고 우승한 대학은 학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미디어와 스폰서들도 하코네를 향해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니폰 TV는 중계권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주요 스폰서 기업들은 중계 화면에 로고를 노출하거나 코스 곳곳에 현수막을 올립니다. 2024년 제100회 대회는 기념대회도 특별 후원이 늘어나고 여러 기업이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기 외에도 스폰서들이 제공하는 부상과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특히 자동차 메이커는 매년 우승 학교에 마이크로버스를, 시계회사는 모든 팀에 고급 시계를 기증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홍보 효과로 인해 하코네 에키덴은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여 한 추산에 따르면 하코네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수백억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3편으로 나누겠습니다. 3편에서 봐요. 안녕.